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호실적의 반도체주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지표도 잘 나왔습니다. 뭐 고용, GDP, 내구재 수주 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고,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지수가 5.87% 올라고 야간 선물은 0.85%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수급, 업종 수급이 바뀌는지가 중요한데 어제 하이닉스는 매수하고 삼성전자는 매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삼성전자 수급 변화가 생기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다 올라갔는데 나스닥도 강했고 다우도 좋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반도체 이외의 어떤 재료들이 같이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죠. 뭐 실제로 보면 업종별로 보면 뭐 부동산이나 유틸리티 이런 것들이 부진하긴 했지만 상승한 업종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반도체만 시장을 끌어갔다 이게 아니라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 그러니까 뭐 연착륙 기대가 높아지면서 증시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좀 번져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부분이죠. 역시 뭐 가장 중요한 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떤 실적 그리고 그 이후의 주가 반응이었는데 가이던스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중요하지만 워낙 뭐 AI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 주문을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마이크론이. 주문을 받아봤더니 괜찮은 것 같은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데 이런 결과를 제시한 거죠. 향후의 실적 전망치가 시장보다 훨씬 더 강하게 제시를 했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들 대부분 현재 주가보다 더 높은 그런 수준의 이제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하향한 곳도 있긴 하지만 하향한 곳도 뭐 135달러, 165달러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 매수 의견 유지잖아요. 유일하게 모건 스탠리가 114달러 이제 하면서 뭐 투자 의견은 좀 보수적으로 잡긴 했지만 어쨌든 얘들도 목표 주가는 지금 주가보다는 위로 잡았거든요. 하이닉스는 반토막 내면서.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 증권가의 평가가 좋았고 그리고 주가도 14.7%. 이게 슈퍼마이크로가 급락하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 한 16% 정도는 더 올라갔을 것 같은데 어쨌든 14.7% 어제 시간의 주가하고 비슷하게 올라가면서 이제 호실적을 반영을 했고 그리고 램 리서치라든가 AMD라든가 주요 반도체주를 동반해서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표도 다 괜찮았습니다.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난주 대비 줄어들었고 4주 평균치 보면 계속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잖아요. 이게 실업수당이다라는 거는 내가 이제 새롭게 직장을 그만두게 됐을 때 나 실업수당 주세요라고 청구하는 사람인데 이 수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고용시장이 좋다라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구재 수주 같은 경우도 지금 전월 대비 제로 전월 대비 똑같았어요. 그런데 제로가 상당히 대단하다라고 봐야 되는 게 이 지난달이 그 전달이 전월 대비 무려 9.9%나 확 증가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상태 대비 동일했기 때문에 시장의 전망은 마이너스 한 2.7% 정도 예상했거든요. 근데 유지가 됐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평가는 소비가 강하구나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GDP 확정치는 또 역시 뭐 3% 이게 이제 최초에 나갔던 속보치가 2.8이었거든요. 2.8에서 3.0으로 수정됐다가 그거 그대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성장률이 3.0인데 이걸 가지고 경기 침체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경기는 연착륙이다. 뭐 경기 침체 징후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뭐 주요 코멘트 보면 웰스파고에서는 연준이 내년도까지 2%포인트 정도 금리 더 내릴 거다. 그래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고 경기 침체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형주를 선호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톱니 같은 경우는 그 대선 전에 큰 자금을 투입하려는 투자자는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하나는 지금 이거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신용잔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수치가 지금 낮기 때문에 증시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다른 인터뷰에서는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주요 연준 인사들 발언 있을 때 뭐 보호만 하던 얘기 계속했고 파월 의장이 이제 일정이 있었는데 별로 뭐 정책 관련된 얘기는 거의 안 했어요. 뭐 채권 시장 이야기하는 걸로 해버려가지고 별다른 어떤 코멘트 영향을 줄 만한 발언이 나온 건 없었고 그리고 옐런과 버냉키 이 두 사람은 옐런 같은 경우는 지금 재무장관이지만 전직 연준 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연준 의장으로서의 어떤 발언들을 보면 두 사람이 거의 같은 이야기했습니다. 고용과 인플레이션 수치가
내려가고 금리가 정상화로 가고 있어서 미국 경제는 연착륙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 뭐냐면 뭐 쉽게 얘기해서 그냥 미국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신용잔고 추이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톱니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신용잔고가 이제 바닥에서 조금 늘어나는 수준이라 이게 피크일 때 증시가 고점이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이 추이와 그 다음에 S&P 500 지수가 되게 비슷하게 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뚝 떨어지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오는데 지금 떨어지는 추세도 아니고 바닥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단계라서 미국 증시는 지금 고점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용잔고가 어느 정도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버블 나와야 이게 피크가 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 단계는 아닌데 이 이야기를 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효과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이 거의 매일 경기 부양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지급 준비를 내린다고 했다가 소비 쿠폰, 뭐 자금, 현금 지원해서 이제 소비 쿠폰 지급한다라고 했다가 다음에 이제 대형 국영은행에 1조 위안 투입해서 이 돈 가지고 여기저기 좀 돈 써봐. 이렇게 지원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 증시 보세요. 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데다가 하루 쉬나 보다 했더니 그냥 또 쭉 하고 위로 올라가면서 3,000포인트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3일 동안 올라간 폭, 3일 동안 올라간 폭은 2020년 이후에 최대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그래서 데이빗 테퍼라고 굉장히 유명한 전설적인 투자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 주식 뭐 또 중국의 모든 것에 대해서 투자해야 된다 이런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슈퍼마이크로가 그 회계 조작 관련돼서 법무부 조사받을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고 이게 이제 처음에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증시를 끌어내렸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주 밀어내고 하면서 그랬다가 낙폭을 줄이고 반도체주 올라서고 이런 모습으로 나왔고 태양광 관련 주식도 은근히 계속 올라가고 있죠. 퍼스트 솔라가 또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주식 바이두 오늘 뭐 9% 넘게 올라가면서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제히 이제 급등을 했고요. 다만 이제 에너지주 약했는데 대번 에너지가 오늘 4.8% 빠지고 최근에 안 좋거든요. 근데 오늘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사우디가 증산을 한대요. 근데 사우디가 원래 유가 100달러를 지향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목표로 갔던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차라리 점유를 늘려야겠다. 감산하지 않고 증산을 해서 점유를 늘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나면 에너지,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그 바이든이 물가 잡느라고 셰일 업체 생산하는 것 좀 봐줘가지고 유가를 좀 떨어뜨리는 측면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라 미국 대선 끝나면 유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어쨌든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정유업계 관련된 분하고 잠깐 저녁에 만났는데 그 정유업계가 하반기에 실적이 정제 마진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올해 연말쯤 됐을 땐 조금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어저께 시가총액 상위 LG에너지 솔루션이 보합이었을 뿐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사실 어저께 오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끌어올린 지수가 전체 지수 상승폭의 절반이 조금 더 됐었어요. 근데 오전에 이렇게 가다가 오후 들어서 다른 종목이 확 치고 올라왔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이 두 종목이 앞으로 더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물을 끌어올렸고 그렇게 되면 선물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그러면 지수 더 올라가니까 다른 대형주도 사야겠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전에 비해서 두 종목은 거의 오후장에 더 확 올라간 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종목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주식시장의 응원단장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고 코스닥은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다시 시가총액 1위로 이제 올라섰죠. 그러면서 또 역시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전보다 오후에 이제 상승하는 종목이 좀 스타일이 바뀌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이 좀 확장되고 있다라는 건 긍정적이죠. 그래서 오늘도 상승 종목 수가 좀 늘어날 수 있는지 볼 필요가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저께 중요한 상승이 나왔는데 최근 4일 중에서 3일이 양봉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급을 보면 몇 가지 좀 변화가 있는 게 연기금이 처음으로 이틀 연속 매수를 붙였고 개인이 보시면 처음으로 매도를 하는 최근 들어서 중에선 처음 매도로 바뀌었거든요. 이제 문제는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어제 대비 매도를 줄이긴 했는데 어제 매도 줄인 게 그냥 단순히 어제 삼성전자 배당 기준일이었거든요. 분기 배당하니까. 그래서 배당 기준일이어서 저렇게 매도를 좀 줄였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부터는
결제 기준으로는 4분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0월 초까지 요 사이에 분기 매도, 그러니까 만약에 지분 정리가 분기를 목표로 끝내는 거라면 이제 매도가 이제 좀 줄어들기 시작하는 또는 매수로 바뀌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관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결제일 기준이라면 오늘부터, 만약에 실질적으로 뭐 완전히 간다면 10월 첫날부터 좀 변화가 생겨야 되거든요. 어떤 그런 변화, 수급적인 변화가 생기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코스닥 쪽에서는 좀 종목 장세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을 사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사는 쪽, 그다음에 기관이 사는 쪽.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계속 매수가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고, 그 외에는 업종별로 좀 골라서 담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기관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역시 매수하고 있는데 엔터하고 반도체를 사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번 이제 외국인들은 그냥 2차 전지 외에는 나머지는 골고루, 기관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반도체와 엔터주 쪽을 조금 사들이고 있다. 근데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요 흐름이 그대로 고정되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어저께 오전 반도체, 오후 2차 전지와 금융, 이런 형태로 종목이 좀 확산이 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엔 지수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 수의 어떤 그 흐름, 그러니까 특정한 종목이 주도주가 되고 나머지는 뭐 어쨌든 플러스로 따라 붙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 2차 전지 뭐 다 올라갔는데 이제 메인 대장주가 뭐가 될 거냐, 이걸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결제일 기준으로 오늘부터 4분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혹시 기관들이 새롭게 붙는 업종 종목들이 있으면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경기 부양하면서 뭐 구리 관련주라든가 석유화학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들의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아니면 중국 이번에 뭐 몇 번 경기 부양한다라고 말 나와도 워낙 어려워서 저렇게 부양한다고 살아나겠어? 반응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종목 장세는 이미 시작됐다고 저는 보는 편인데, 기관들이, 그러니까 개인들 예탁금이 아직까지는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도권은 외국인 기관에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매수하는 업종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아직까지 ADR은, 그러니까 ADR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 비율입니다. 20일 평균치를 보는 건데, 코스닥은 75 이하 과매도, 120 이상 과매수, 이렇게 보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과매도권 내려갔을 때 이 위치에서 코스닥의 상승 종목이 늘어나야 된다. 근데 늘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다행히 그 자리에서부터 돌아섰거든요. 아직까지는 ADR 상으로는 부담은 없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10월 중순 정도 다가갈 때 과매수권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즈음 되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좀 과열 징후는 없어서 종목 장세는 좀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수급이 어떤 종목에 집중이 되는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